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최후 추정 방법과 그리고 그 최후 추정 방법으로 확인하는 그 파라메타들을 가지고 우도비 검증 판별 함수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가우시안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우시안 분포를 이루고 있는 그 데이터의 특징은 두 가지 파라메타를 얻으면 됩니다. 즉, 그 우도 함수가 가우시안일 경우에 파라메타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였죠. 평균하고 공분산 행렬. 그 평균과 공분산 행렬을 최후 추정 방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거에 대해 배웠고요. 그 공식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평균 공식 그리고 공분산 행렬 구하는 공식이었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그와 같은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새로운 데이터가 이 가우시안 분포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저쪽 가우시안 분포에서 나오는 건지를 우리가 소위 확률 밀도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도비 검증 판별 함수입니다. 즉 likelihood ratio test, 즉 그 우도를 비교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비교해서 판별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패턴 인식의 가장 기본적인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그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즉 가우시안 분포로 두 클래스예요. 이루는 임의의 데이터 집합을 생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임의의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려고 해요. 이 확률 밀도 함수는 가우시안 분포라는 가정에서죠. 그리고 그것은 MLE 방법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추정된 확률 밀도 함수가 원래 확률 밀도 함수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확인을 또 한번 해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고서 직접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추정한 것과 실제 평균값, 추정한 것과 실제 공분산 행렬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패턴 인식의 그 알고리즘입니다. 즉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두 개의 클래스 중에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뭘로? 주어진, 그러니까 추정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선 그 numpy 그 라이브러리 필요하고요. scipy에서 제공하는 stat 그 썸 모듈 필요합니다. 그리고 py플롯은 그 매플롯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그 플로팅 그 모듈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 샘플로 임의의 데이터를 한번 생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평균과 그 뮤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까요? 평균, 1번 평균인데 1번 평균은 한 380,400 하니까 2차원 데이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도 하나 그 가상적으로 제공을 해줍시다. 이거는 그 소위 그 원형 완전 그 구형 형태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한번 가정해 보겠는데요. 200, 0, 그리고 두 번째 행은 0, 200 이렇게 하면은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다이고널 매트릭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평균과 이와 같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갖는 그 소위 확률 밀도 함수의 오브젝트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죠. sp 그 scipy의 statistics의 multivariate 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multivariate 밑줄 norm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그러한 그 소위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노멀이라고 써야죠. 노멀. 그리고 그 두 개의 아규먼트는 평균값 mu1과 cov1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브젝트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그 랜덤 밸류 1이라는 의미로 rv1 이렇게 우리가 받고요. 실제로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rv1.rvs 그리고 랜덤 그 변수의 개수를
한 200개 정도 한번 우리가 끄집어내 봅시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어레이로 받아야죠. x1 그죠? x1 equal rv1.rvs. 자, 그리고 이걸 한번 그려보겠는데, 그리기 앞서서 이것의 그 디멘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x, 그러니까 프린트로 한번 우리가 x1.shap, shape 모양을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스펠링이 틀렸네요. 자, 어떻게 돼요? 200by 2입니다. 즉, 그 200개의 샘플인데 2차원 어레이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한번 스캐터 플롯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 우리가 plt figure figure 일단은 이건 그림의 크기를 조금 우리가 정해 놓으려고 그래요. fig size 왜냐면은 대칭 형태로 나오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fig size equal 뭐 5,5 하면은 이 크기가 그 x 사이즈, y 사이즈가 5인치 by 5인치 이런 식으로 결정된 5cm인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위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되죠. plt에 스캐터, SCATTER. 그리고 데이터를 주면 됩니다. 2차원 데이터니까 그대로 주면 되고요. 아, 그거를 좀 그 X좌표와 Y좌표를 줘야 되기 때문에 X1에 몰라 콤마 제로 이렇게 하면은 그 소위 2차원 어레이니까요. 그 소위 1번 방향, first direction이 그 200개니까 몰라 콤마 제로 하면은 이게 X좌표 그리고 Y좌표는 x1에 역시 몰라 1 이렇게 하면은 y좌표가 이게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캐터 플롯 사이즈를 심볼 사이즈를 줄 수 있는데 s equal 1 주면은 아마 그 조그만 동그라미로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plt 플롯 하면 되죠. lt.plot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데이터 200개를 얻은 겁니다. 평균은 어디예요? 수평 방향으로는 380, 그죠? 수직 방향으로는 여기 중간 400, 그죠? 여기 중앙이 아마 그 평균점이고 퍼진 정도는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다 넓게 똑같은 200 정도의 베리언스를 갖도록 퍼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번 데이터예요. 마찬가지로 2번 데이터도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아주 그 유사하게 만들면 되죠. 이번에는 MU2라고 할까요? MU2는 이번에는 430 왜냐하면 평균 값이 다르고 그 분산도 좀 다르게 해봅시다. 그리고 350 뭐 정도의 평균을 갖고 코베리언스 2는 이번에는 240, 150, 240을 갖고 이번에는 공분산도 갖도록 150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똑같이 대칭형이 되니까 150, 240이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그 카피해서 쓰면 되겠네요. 그 rv2는 sp.stats.multivariate multivariate normal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두 번째 평균으로 mu2를 쓰고 코베리언스도 코브2를 써서 이걸 만들어라 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x2라는 변수에다가 랜덤값 rv2.rvs 이것도 200개를 한번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 plt.scatt 스캐터 똑같이 그리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x2에 몰라 콤마 0번과 x2에 그러니까 콜론 콤마 1 그 xy 좌표고요. 그 심볼 사이즈도 줘야겠죠. s equal 이번에는 2. 아, 이거 그 심볼이 아니라 컬러인가 본데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아, 이거 스케일이 조금 틀렸네요. 요게 한 120이고 요게 한 140이니까 요걸 수평 방향을 조금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6으로 하면 아마 될 겁니다. 대충 아마 그쵸? 아마 대칭이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데이터예요. 두 번째 데이터도 그 200개인데 평균 값이 다르죠. 평균 값의 수평 방향인 한 300, 그러니까 430 정도 위치,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는
350 위치가 중앙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대칭 형태로 그 소위 분포가 퍼진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엘립스 형태를 갖는 이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그 라벨로 표시하면 좀 편하겠네요. 여기다가 라벨을 넣어볼까요? plt.x라벨 가로 열고 x 밑줄 1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기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lt y라벨은 x2라고 그 엑시스 축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수식적으로 그 밑줄 아래쪽, 그러니까 아래첨자로 표현하려는 거고요. 한번 어떻게 잘 표현되는지 볼까요? 그죠? x1과 x2 수식으로 이렇게 달러 기호를 쓰면은 수식입니다. 우리가 그 소위 레이텍 그 포맷을 쓴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추정을 해봅시다. 추정이라는 게 뭔가요? 결국엔 x1으로부터 그 평균값과 코베리언스를 추정해야 되고요. 그죠? x2도 추정해야 됩니다. x1으로부터 평균값 추정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mu1인데 이번에 밑줄 하나 붙여서 달 추정치라는 의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x1이라는 어레이로부터 추정할 때는 .mean 이 함수를 쓰면 되죠. 그 소위 배열로부터 추정할 때. 근데 이게 2차원 어레이니까 어느 쪽 방향으로 평균인가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엑시스 방향은 어느 쪽 방향으로? 당연히 첫 번째 방향은 0번째 방향입니다. 0부터 인덱스가 시작하기 때문에 코베리언스도 커브 1 밑줄 한 다음에 그 이거는 x 1의 코베리언스는 그 numpy.cov 요런 함수로 구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x 여기에 코베리언스 대상이 되는 거를 x1을 요번에는 그 사이즈가 200x2가 아니라 2x200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넣어주는 방식이 좀 다른데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트랜스포즈를 시켜서 넣어주면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그 정확도를 하기 위해선 때때로 그 unbiased 버전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기준을 그 biased를 쓰기로 했으니까 d-dof equal 0이라는 이 아규먼트를 주면 이게 그 biased 버전으로 우리가 그 샘플 개수로 나눠주는 그거입니다. 이걸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숫자를 한번, 즉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뭘 프린트 할 거냐면 mu라는 것과 mu1과 mu1 그 그러니까 그 언더스코어를 요 두 개를 한번 그 출력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자, 요게 380, 400이 원래 평균값인데요. 379면은 거의 380이죠. 그리고 400.63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잘 맞췄어요. 근데 기왕이면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그 plt.sca 스캐터를 또 두 개의 점이지만 그 스캐터 플롯을 한번 그려볼게요. 즉 mu1의 원래 오리지널 그 값을 한번 그려보고요. mu1의 0번째 엘리멘트와 mu1의 first 엘리멘트, 그리고 이거는 또 그 어떤 식으로 그 마커를 한번 쓰면 좋겠네요. 그죠? 마커를 써서 0 동그랗게 우리가 한번 그 표현해 달라. 이거 요렇게 하려면 안 되고 요거 문자 5로 표현하면 되고요. 색깔은 어떻게 s equal 60으로 한번 줘 볼게요. 좀 다른 색깔, 아마 이게 무슨 색인지 정확히 저도 기억 못 나는데 두 개를 그려야 되니까 plt.scatt scatter, 이번엔 mu1 밑줄이죠. 똑같이 0번째 엘리멘트, 이거는 추정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지금 그 현재 다루고 있는 이 섹션에서 배운 추정하는 그 최후 추정이죠. 최후 추정 그걸로 한 거고요. 마커는 이번에 다른 걸 써야겠죠. 그죠? X자로 한번 해봅시다. 완전히 차이가 나게. 그리고 그냥 컬러는 똑같이 할까요? S는 60. 자, 그리고 뭐
이것도 안 했네요. 우리가 지금 코브도 한번 봤어야 되는데 코브 콤마 코브 1 그죠? 자,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뭐가 잘못됐나요? 프린트 코브 1 밑줄이네요, 그죠? 제가 잘못 썼네요. 코브 1과 코브 1 밑줄. 자, 코베리언스도 200 0, 200이었던데 요거는 조금 그 정밀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죠? 0.7 그러니까 179, 200보다는 조금 작고요. 180 정도.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오네요. 0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초록색 동그라미가 진짜 평균이고요. 그 추정한 우리가 이 샘플 데이터, 200개 샘플 데이터로부터 추정한 게 요 X입니다. 큰 차이가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요 아래 것도 한꺼번에 같이 한번 해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뭐 워낙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거는 이걸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할까요? 우리 Ctrl C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자, 이번에는 그 X 이건 2고요. 그죠? 민도 2고요. 이것도 코베리언스 2 그리고 이것도 X2 데이터를 써야겠죠? 그리고 이것도 2 잘못 썼네요. 두 번째 데이터셋 두 번째 데이터셋 두 번째 데이터셋 두 번째 데이터셋 좀 색깔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커의 그 색깔은 마커는 똑같이 하고요. 색깔 마커 색깔을 똑같이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죠? 어차피 다른 곳에 놓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잘못돼요? 프린트 코브 CV로 잘못 썼네요. 제가 또 커브. 자. 코베 두 번째 그 데이터셋은 430, 350인데 429니까 거의 똑같고요. 351이니까 거의 똑같죠. 240, 150인데 이건 234 그리고 153이니까 조금 뭐 차이는 나는데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요. 자, 그림을 보면 알겠죠? 지금 보세요. 보라색 동그라미고 여기 X자가 거의 제대로 위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데이터가 충분히 주어지면 그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를 만들었을 만한 그 가우시안 분포 함수의 형태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즉, 그 소위 최후 추정 방법에 의해서 평균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추정할 수 있고, 평균과 코베리언트 매트릭스가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어디 위치에서든지 간에.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의 그 위치에 맞도록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연 클래스 A에 속하는지 B에 속하는지 여기서 보면 파란색 클래스인지 이 분홍색 클래스, 주황색 클래스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한번 그 데이터까지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다가 이거는 카피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면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즉 390, 380이란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420, 360이라는 데이터, 430, 370 서로 다른 데이터고요. 각각 그 마커를 이렇게 조금 삭간 모양으로 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한번 나올 거예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위에다가 오버라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쳐볼게요.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첫 번째는 그 삼각형 하나고요. 요거 또 삼각형 두 개가 더 있죠. 세 개. 이 삼각형의 값이 들어왔을 때 요 값은 과연 초록색 그룹, 그러니까 파란색 그룹인지 오렌지 그룹인지 각각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림을 그렸으니까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가 있구나 알겠지만 우리가 이게 2차원도 아니고 3차원, 4차원 또는 수백 차원의 데이터일 경우에는 이거를 그 뉴메리컬하게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뉴메리컬하게 추정하는 방법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메리컬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DF 값을 좀 알아야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 즉 요 지점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란색에 또는 그 오렌지색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값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게 테스트 1, 2, 3라는 점입니다. 그거를 가정하고 그것을 한번 그 추정하는 방법을 또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result 1을 한번 해볼까요? 즉 그 1번 그 데이터 요 숫자를 한번 잠깐 볼까요? 얼마였나? 1번 데이터가 390, 380 바로 요 점 같아요. 390, 380 요거죠. 그 진홍색 삼각형 모양입니다. 이것의 그 확률 밀도 함수 값을 우리가 추정하는 건데 그 똑같은 그 함수를 쓰면 됩니다. sp.stats. multivariate multivariate multi 스펠링이 틀렸네요. multivariate normal 그죠? 그리고 그 테스트 밑줄 1 그런데 여기서 그 평균 값과 그 코베리언스 값을 주면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추정한 값이기 때문에 그 뮤1이 아니라 뮤1 밑줄인 거죠. 추정치. 그리고 코베리언스도 COV 그 1인데 추정치. 그럴 때의 리절 그 확률 밀도 함수 값을 한번 추정해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단은 요걸 한번 먼저 해 볼까요? 그리고 이걸 오브젝트니까 그 .rvs를 해야 되나요? 잠깐만요. 여기다가 제가 그 메소드 하나를 빼먹었네요. PDF 그죠? PDF를 넣어야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우리가 추정한 뮤1과 뮤 코베리언스 1으로 계산했더니 0.00019라는 이런 확률 밀도 함수를 얻은 거고요. 이것도 카피해서 그 두 번째 테스트 1인데 두 번째의 이런 그룹, 이 서브그룹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보자. 테스트 1을 이렇게 테스트 2, 테스트 한 다음에 이것도 V 그리고 두 번째 걸 한번 10의 마이너스 9승 1.8이니까 훨씬 작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 거고요. 조금 그 아주 그러니까 쉬운 그 소위 알고리즘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decision이라는 터너리 연산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 decision의 결과를 클래스 1 또는 그 클래스 2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 if 문장을 여기다가 직접 써도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if class 그러니까 테스트 리절트죠. 리절트 밑줄 1이 값이 누구보다 result 밑줄 1 밑줄 2 그죠? 2보다 크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if 다음에 이 컨디션을 써주고 여기다 else 이렇게 한 줄로 써주면 그 if 문장을 그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decision이 얘가 크면은 클래스 1으로 얘가 크면 클래스 2로니까 이건 다음에 decision을 여기다가 한번 프린트를 해주면 되죠. 그죠?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클래스 1이라 그러네요. 그죠? 왜냐하면 얘가 더 크니까. 마찬가지로 클래스 2, 클래스 3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우리가 카피해서 한번 결정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ecision을 프린트 하는데 여기다가 조금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테스트 밑줄 1 값하고 그죠? 이번에는 테스트 1의 값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is decision
클래스 1이다. 이 SION이겠죠. 이거를 앞뒤에 이렇게 하면은 요것만 혹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죠? 390, 380은 클래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똑같이 Ctrl C, Ctrl V, Ctrl V. 이거는 그 두 번째 데이터는 또 이건 그 여기 아까 값이 얼마였나요? 420360. 그게 테스트 2니까 420360을 테스트 2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테스트 2의 리절트와 1, 2를 결정한 다음에 그걸 2로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3로 해주면 되죠. 이거는 카피해서 고치는 건 아주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3, 1과 3, 2를 비교해서 이 클래스 1이지 2를 결정해주는. 자, 그러면은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390, 380은 클래스 1이고요. 그죠? 얘는 당연히 클래스 1이고 나머지 두 개는 클래스 2에 가까워서 확률 밀도 함수상 그렇게 했다. 지금 우리가 해본 게 결국에는 그 요 섹션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최후 추정, 그리고 최후 추정을 쓴 방법을 기초한 우도비 검증 판별 함수를 다 실습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샘플 데이터로부터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을 잡아낸 후에 그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으로부터 그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어느 클래스에 속할지를 우도비 검증으로 결정하는 데까지 이제 실습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